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지난번 케이콘 독일 2024 이진아 무대에 관한 리뷰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셨는데 관심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았고 여러분들의 공감된 의견 또한 많았지만 그에 상반된 의견들 또한 유심히 봤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라서 이야기해 보고자 할 건데, 캐치아이라는 그룹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브에서 런칭한 미국에서 나온 다국적 걸그룹이에요. 다국적 걸그룹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하이브 여자 아이돌 걸그룹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저를 르쩌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르세라핌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프로듀스 48에서 데뷔한 아이즈원이 해체하고 나온 파생그룹 아이브 그리고 르세라핌이기 때문에 아이브와 르세라핌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르세라핌이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르세라핌 뿐만이 아니라 아일리시라는 서바이벌 오디션 출신의 그룹이기 때문에 아일리 또한 응원하게 되었어요. 거기엔 역시 방지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하이브의 여자 아이돌 그룹들을 제가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하이브 내에서의 각종 이슈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진스가 있죠. 뉴진스. 곧 해체가 예상되는, 해체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예전만큼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그건 확실시되는 뉴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그룹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 그룹이 더 있는 거예요. 캐치아이라고. 이 캐치아이의 시작은 작년에 드림 아카데미라는 여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류넥스트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11월부터 드림 아카데미라는 다국적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을 런칭한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는 알류넥스트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하이브의 넥스트 걸그룹이라고 알류넥스트를 홍보했는데, 알류넥스트가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걸그룹, 그것도 다국적 걸그룹을 런칭한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알류넥스트에 대한 존중이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럼 하이브는 알류넥스트라고 물어봐 놓고 아일릿에 대해서 Are you next? 라고 물어봐 놓고 결국은 아일릿을 차세대 걸그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최근에 이제 캐치아이라는 그룹을 아예 인식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유튜브가 뜨길래 한번 봤는데 괜찮아. 되게 괜찮아. 그러면 이 캐치아이를 제작한 목적과 하이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기존의 4대 기획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SM, JYP, YG, 하이브 중에서 미래의 걸그룹 시장을 차지할, 선두를 이끌 기획사는 과연 어딘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저는 단연코 하이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각 4대 기획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입니다. 방시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명은 속된 말로 딴따라 출신이에요. 딴따라 출신. 가수를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수를 해본 사람들. 그런데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제가 학력 정보를 좀 봤어요. 이 4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수만 씨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경복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출신이고, 경복고도 당시에는 대단히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방시혁도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박진영은 연세대학교 출신이야. 유일하게 양현석은 대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이 4명 중에서는 아티스트로서 가수로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그룹의 한 멤버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죠.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4대 기획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예요. 현재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가 처음 에스파의 블랙맘바가 등장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보고 대단히 놀랐단 말입니다. CG가 대단하네 라고 놀라기만 했지만 결국은 SM 엔터테인먼트는 가상현실, 가상인간 이런 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비스라는 가상 인물이 등장했잖아.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는 레드벨벳 이후로 에스파부터 세계관의 확장을 중심으로 그 가상현실, 가상인물에 대해서 좀 더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대단히 관심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상의 인간을 만들어서 그 4명을 가상현실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제작을 해서 런칭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단히 약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가상현실과 가상인간이 발전하는 것은 맞아요. 저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가상인간이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연예계에서는 영화배우가 필요 없을 것이다. 영화배우가 필요 없고 광고 모델도 필요 없고 그냥 모델이 왜 필요하냐? 그 가상인간으로 하면 되는데 라고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메인 주인공 빼고는 솔직히 실제 사람들을 쓸 필요가 없어.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인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인공만 실제 인간을 쓰면 돼. 광고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 광고 모델은 정말 그야말로 가상인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돌을 가상인간으로 써도 문제가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걱정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상인간이 한번 런칭한 적이 있어요. 가상인간의 원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이거 다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퀄리티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나이비스가 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호응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이에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 아이돌 그룹을 가상인간을 4명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춤과 노래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렀지만 거기에는 케미스트리가 없다는 거예요.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 가상인간의 기술은 어차피 SM 엔터테인먼트가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곳은 결국 NC소프트거든. NC소프트야. NC소프트라고. 여러분, 걸스 플래닛 할 때부터 NC소프트가 유니버스라는 앱을 런칭시키면서까지 NC소프트가 그걸 다 해줬다고. NC소프트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방시혁이 어떤 인물이냐를 잠깐 따져보자면, 방시혁이 JYP 출신이야. JYP에서 작곡을 했단 말이지. JYP의 장점이 뭐예요? 도전정신이지. 박진영 도전정신 대단하잖아. 나 박진영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확하게 말해서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미국 진출도 가장 먼저 했다는 원더걸스 때. 물론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그 도전 정신 자체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JYP가 이 4대 기획사 중에서 가장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없어졌어. 장점이 없어졌다. 양적인 성장만 계속하고 있어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걸그룹만 계속 몇 개를 뽑아내고 있는 거야. 아직도 트와이스야. 아직도 트와이스. JYP 하면은 JYP의 대표 여자 아이돌은 트와이스 말고는 생각나지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트와이스, 있지, 엠믹스, 니쥬 이렇게 있다고. 이게 뭐냐고. 뭐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V차라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걸그룹을 JYP도 런칭을 했어요. 런칭을 했는데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박진영 씨 자체가 끼가 많다 보니까 제작자로서 총괄 프로듀서로서 본인은 아티스트를 띄워주는 역할에만 전념을 다해야 되는데, 이수만, 양현석, 방시혁은 본인들이 뒤로 빠지고 아티스트를 띄우는 것에 전념을 하는 반면에, 박진영 씨는 아직도 자기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트와이스를 빨리 아름다운 은퇴, 아름다운 해체, 다른 방향성으로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있지는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있지는 단 한 번도 JYP의 대표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고 인식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미 중고가 돼버렸어. 있지가 물론 인기는 많았죠. 인기는 많았는데 트와이스가 현존하고 있는 한 있지는 빛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엠믹스가 데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야. 있지는 위아래로 껴가지고. 근데 엠믹스도 못 떴어. 근데 다른 걸그룹 또 나왔어. 니쥬도 나오고, 일본 걸그룹을 만들고, 미국 걸그룹을 만들고, JYP 차이나를 설립해서 중국에서도 남자 아이돌 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면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YG하고 하이브인데, 우선 YG를 먼저 보자면, YG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결국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야, 퀄리티. 아티스트의 무대 능력, 가창 능력, 댄스 능력입니다. 거기에 대단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유일한 기획사예요. 제가 봤을 때 4대 그룹 통틀어서.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하이브가 이길 거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야, 하이브, 르세라핌, 아일리 다 노래도 못 부르고 다 엉망인데, 실력도 엉망인데 왜 이긴다는 거냐? 뉴진스도 지금 완전히 해체 일보 직전이고 왜 이긴다는 거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은 딴따라 출신이에요. 물론 이수만하고 박진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만. 근데 방시혁은 사업가라는 거예요. 사업가. 방시혁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캐치아이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캐치아이의 멤버들을 잠깐 볼게요. 멤버들을 6인조 그룹입니다. 6인조 그룹인데 여기에 마농,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메간, 윤채예요. JYP에도 다국적 걸그룹이 있는데 JYP의 V차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만 결국은 한국 그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 그룹에 서양인이 한 명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근데 캐치아이는 그렇지 않아. 이 국적을 보면 현재 K-팝 그룹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크고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이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이 정도예요. 그 외의 지역은 K-팝이 물론 퍼져 있긴 하지만 그 여태 언급한 한국과 일본처럼 활황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캐치아이의 국적을 보면 리더가 소피아인데 이 친구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출신이고 마농은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기반입니다. 그리고 라라를 보면 이 친구 인도계야. 인도계 사람이라고. 그리고 마농은 흑인 계열이고 한국인 한 명은 껴있긴 한데 결국은 그 라틴 계열이나 북유럽 그리고 동남아에서 가장 K-팝에 대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이는 건데 필리핀.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유니버시티 캐달 때 느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댓글을 달았다고. 그리고 인도 계열 사람 라라. 이거 국적 배분을 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지어 그 메간은 어머니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야. 결국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구성원을 선발했다고. 캐치아이는 특이점은 일본인이 없어. 당연히 없겠지. 결국은 하이브는 이 그룹을 런칭함으로써 그동안 K-팝 그룹들이 장악하지 않고 있던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 박진영도 다국적 걸그룹을 만들었지만 형식상은 다국적 걸그룹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존 K-팝 여자 걸그룹과 다를 바가 없어. 그냥 한국계 걸그룹에 아시아인 걸그룹에 서양인 한 명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캐치아이랑 V차의 뮤직비디오나 무대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되게 잘 보잖아. 나 그런 거 되게 나 딱 보면 안다고. V차는 약해. 근데 캐치아이는 약하지 않아. 캐치아이 노래 좋아. 노래가 좋다고. 무대도 좋다고. 심지어 일본까지 가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 캐치아이가.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 캐치아이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JYP는
JYP는 V차의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직도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트와이스의 1집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뮤직비디오를 제일 잘 만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SM이야. 에스파 뮤직비디오 블랙맘바부터 온갖 가상현실과 CG 이펙트를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와 했다고. 그런데 하이브가 그 원천이 뭐라고 했어요? NC소프트라고 했잖아. 결국은 하이브가 그 예전에 그 박지원 있잖아. 박지원 대표이사.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넥슨 출신이거든. 게임계 출신이란 말이야. 게임업계 출신이라고. 하이브도 뮤직비디오를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요. 공들여서 만든다고. 제가 YG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베이비몬스터 할 때도 베이비몬스터의 뮤직비디오 보니까 아 이거 무슨 블랙핑크 때랑 똑같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리고 JYP의 니쥬 뮤직비디오도 아 이거 트와이스랑 똑같군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 결국 발전이 없다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시청자가 보는 건 영상이거든. 영상이라고. 다만 YG는 실제 무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가창력도 뛰어나고 퍼포먼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영상이 많이 약하다. 블랙핑크 때랑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가 봤을 때 똑같다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어. 발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JYP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제일 뒤떨어져. 퀄리티도 제일 뒤떨어지고 선택과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룹만 많이 만들었지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SM은 물론 이수만이 지금 대표이사가 아닙니다만 계속 가상인간과 가상현실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새로운 시도인 거 좋지만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역부족이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금융경제랑 실물경제가 있잖아. 금융경제에는 올인을 하는데 실물경제를 못 잡는 느낌이에요. 근데 하이브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둘 다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캐차이 무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놀랍고 방시혁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K-POP 시장이 침투하지 못한 그 시장을 하이브가 선점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미니진이 두 가지 이펙트를 양산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와 미니진이 현재 싸우고 있잖아. 그게 네거티브적인 이슈가 더 클 것 같아요. 포지티브적인 이슈가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리뷰할 때 저한테 와서 악플 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생각나고 제 영상을 보게 되는 이슈라 그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이브와 미니진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거 자체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YG나 JYP, SM은 뭐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브라는 단어 자체, 하이브라는 사명 자체가 계속 귓가에 맴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모든 이목이 하이브에 쏠려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 누구도 JYP, YG, SM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근데 하이브는 금융 경제도 잘해. 이를테면 뭐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만들고, 영상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다고. 그리고 방시혁은 사업가기 때문에 딴따라 출신이 아니고 진정한 사업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시혁이 JYP 있었잖아. 있었다고. JYP에서 했던 거 거기 JYP에서 했던 그 프로세스들을 방시혁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것을 개선해서 만든 게 하이브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미니진이 SM 출신이잖아. 거기서 했던 그 프로세스도 하이브가 다 습득했을 거라고. 다 습득했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의, 그러니까 정면 승부는 아니지만 그 근본을 잃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YG가 정말로 아티스트 본질 자체로서 승부를 하고 있는 거고, 가창력과 무대, 댄스로 승부하고 있는 거고, YG는 그래서 향후에도 뭐 하이브를 이기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그 하이브가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잖아. 근데 YG가 살아가는 방식이, YG의 경쟁력은 퀄리티거든, 퀄리티. 근데 퀄리티가 딱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한다고.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 지지 기반이. 지지 기반. 그게 좀 약하더란 거다, YG가. 게다가 제가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 1군으로는 올라가겠지만 탑 스타 그룹이 될 수 있냐는 되게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뭐 남자 그룹이든 여자 그룹이든 퀄리티가 한 번만 미끄러져도 YG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JYP는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룹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정체기에 머물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고 보고, SM은 방향성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가상현실이랑 가상인간에 도전하는 건 좋은데 아직 물론 에스파가 건재하긴 하지만 이번 2024년 4분기에 나올 새로운 걸그룹이 어떤 형태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미니진 사건 때문에 위태위태하지만 제가 결국은 하이브는 지금 국내 시장에 몰두하기보다는 지금 K-팝이 선점하지 못했던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데 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하이브는 방향성을 좀 잘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K차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되게 한번 보시고 무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심상치 않아. 물론 국내에서는 탑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탑 가수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국외 지역에서 K-팝에 선정하지 못한 시장에서 이 K차이가 인기를 얻고 먼저 선점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하이브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다른 이슈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